중2 C반 저번에 풀던 문제 이어서 C단계 7단원 C단계 문제 풀겠습니다. 우리 평소에 수업 시간에 하듯이 제가 먼저 문제 번호 알려줄 테니까 번호 체크해 놓고 각자 한 문제당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까지 고민 충분히 해본 다음에 모든 문제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일시정지 해제하고 저랑 같이 풀게요. 한쪽씩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804번, 805번, 806번, 807번 네 문제 풀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잠깐 일시정지 했다가 다 푸셨으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804번은요, 우리 문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xy 플러스 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7은 0이다. 근데 여기서 이미 조금 이상한 걸 느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여태까지 살짝 위에 보면은요, 인수분해를 할 때는 항상 그냥 항이 여러 개인 식, 다항식을 인수분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804번은요, 주어진 식이 그냥 다항식이 아니고요, 등호가 있는 무슨 식이죠? 제가 강조했습니다. 는이 있는 식은 등식 중에서도 지금 미지수 xy가 있는 식이니까 방정식입니다. 오케이, 오른쪽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 주어진 방정식을 써놓으세요. 노트에다가 문제 쓰고 씁시다. 주어진 게 지금 방정식이다. 그래서 방정식인데 정수 xy에 대하여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정수 xy에 대하여 라는 말은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이 뭐죠? 방정식이죠. 그럼 정수 조건이 주어진 방정식은요, 계속 읽읍시다. x랑 y를 곱한 값이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y에 대하여 그 둘의 곱이 가장 작은 걸 고르라는 거네요. 이 말은 정수 x가 될 수 있는 수랑 y가 될 수 있는 수가 단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y값들은요,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어진 방정식은요, 미지수가 x랑 y 두 개인데 식 하나밖에 안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은요, 방정식의 해가 단 한 개밖에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를 이용해서 왼쪽 방정식의 모양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그 방정식의 정수해가 몇인지 조금 살펴보기 쉽게 나타내줘야 할 텐데, 일단은 xy 더하기 x 마이너스 4y까지는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7이라는 거는 지금 상수항이 있는데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으로 혹시 분리해서 써줄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 마이너스 4를 분리해준 이유는요, 얘가 앞에 두 개는 공통인수 x가 있으니까 x로 묶였을 때 y 플러스 1이 나올 텐데 뒤에가 그냥 7이었다면은 공통인수 묶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4로 바꿔줬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식을 마이너스 4로 묶으면은 y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를 억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은요, 는 3이라는 식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는을 기준으로 좌변을 마저 인수분해하면요, x 마이너스 4랑 y 플러스 1이 곱해서 3이 된다는 하나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방정식의 해가 x값, y값이
딱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딱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이러한 방정식을요, 부정 방정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써놓으세요. 지금 정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x에서 4를 뺀 것도 정수겠죠. y에서 1을 더한 것도 정수입니다. 그럼 정수 두 개를 곱해서 3이 되려면은 몇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몇이랑 몇을 곱해야 3일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자, 예를 들어서 3하고 1이 곱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자리를 바꿔서 1이랑 3이 곱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마이너스라는 거를 우리 생각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3이 된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곱해진 것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총 4가지 경우의 수 나옵니다. 4가지 경우의 수를 다 풀어줘야 돼요. 첫 번째, x-가 3이려면 x가 몇인 거죠? x가 7이면은 4를 빼서 3이죠. 또 y 플러스 1이 1이려면요, y가 0이면 되겠죠. 7, 0 둘 다 정수 맞으니까 이거를 우리 순서상 괄호 열어주고 순서상으로 해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x가 7이고 y가 0이면은 하나의 방정식에 해가 나온 겁니다. 또 두 번째, x-4가 1이 되려면은 x는 5가 되면 되겠죠. 또 y 플러스 1이 3이 되려면은 y는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또 순서상으로 써주면은 5,2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x-4가 3이 되려면은요, 이번에는 x에 1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y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려면요, y가 마이너스 2면 되겠죠. 순서상으로 씁시다. 1, 마이너스 2. 또 x-4가 마이너스 1이려면 x에 3 들어가면 될 거고요. y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려면 y가 마이너스 4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쓰면은 3, 마이너스 4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본 게 다시 뭐였죠? 그렇게 나온 정수 x, y의 순서상들 중에서 x, y 곱한 값 중에 가장 작은 수는 했네요. 그럼 우리 x, y 곱한 값도 각각 써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x, y 곱한 값이 7이랑 0 곱하면 0이겠죠. 곱하면은 또 5, 2 곱하면은요 5, 2 10 되고요. 1이랑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되고요. 3이랑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이때가 제일 작겠네 생각해서 그 값을 쓰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2가 제일 작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 805번 보겠습니다. 이것 제가 저번 시간에 이미 괄호가 묶여 있는데 얘를 풀어주는 거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우리 인수분해를 하는데 괄호를 풀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경우가 달라요. 이미 인수분해가 각각 돼 있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공통인수로 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얘를 살짝 보면은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얘도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얘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기 때문에 되게 규칙적인 문자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풀어줄게요. 이런 표현 저번 시간에 했었죠. 주어진 식을 풀어주게 되면요, 앞에서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나왔을 텐데 그게 a가 붙어 있었으니까 ab제곱 마이너스 ac제곱이라고 한 번에 써줄 수 있죠. 또 두 번째 항에서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인데 앞에 b가 곱해져 있고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신경 써서 마이너스 bc제곱 플러스 ba제곱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항도 신경 써서 마이너스 ca제곱 플러스 cb제곱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전개를 해줬어요. 전개를 해줬는데 A에 대한, B에 대한, C에 대한 차수가 각각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인지 봅시다. A는요 하나짜리 1차 항 있고요, 1차 있고 2차 있네요. 2차가 제일 높아요. B 입장에서도요 2차 항이 제일 높아요. 또 C 입장에서는요 두 개 곱해진 게 제일 많이 곱해진 거죠. 하나 곱해진 것도 있고. 그럼 A, B, C 다 대칭적으로 제일 높은 게 2차다. 차수가 다 같을 때는, 그리고 항이 이렇게 많을 때는요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요 우리는 이번에는 그냥 A로 한번 내림차순 해봅시다. 그럼 제일 앞에 와야 될 거는요 A의 제일 높은 차수 A 제곱이 들어간 항이 오면 되겠네요. 두 개. 그러면은 A 제곱이 올 건데 그거의 개수처럼 써주시면은 A 제곱 앞에 B 붙어 있고요, A 제곱 앞에 마이너스 C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A 제곱 붙은 항을 지금 앞에 써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A가 한 번 붙어 있는 A에 대한 1차항 써야겠네요. A에 대한 1차항, A가 한 번 곱해지는 거 맨 앞에, 그리고 여기 나머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A로 묶어주면요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개수처럼 써줄 수 있네요. 또 마지막으로 나머지 여태까지 안 썼던 거 마이너스 BC제곱 플러스 CB제곱, 얘네를요 BC로 묶게 된다면은 일단은 그냥 써줄까요? 그냥 BC제곱 CB제곱. 근데 뒤에 있는 이 상수항을요 줄 바꿔서 한 번 더 바꿔서 써봅시다. B-C의 제곱 C A제곱 더하기 얘도 그냥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미리 해볼까요? B 플러스 C B-C의 A, 또 얘는 BC로 묶으면은 앞에서 C가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C 나올 거고 얘에서는 B 나올 테니까 다시 BC로 묶어주면 앞에서는 마이너스 C 나오고 뒤에서는 B 나오니까 B 빼기 C라고 써줘도 괜찮죠. B 빼기 C. 그러면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셋 다 B-C를 공통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요 B-C로 묶어서 나머지만 써주면요 괄호 크게 열어주고 A제곱 B 플러스 CA B 곱하기 C가 됩니다. 근데 얘는 또 큰 괄호 안에 있는 게 인수분해가 될 것처럼 보이죠? 둘이 더해주면은 1차항이 B 플러스 C가 될 테니까 그대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맨 앞에 B 빼기 C, 그 다음에 A 더하기 B, A 더하기 C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 정도로만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얘네 둘이 자리 바뀌어 있어도 상관없고 괄호의 순서도 상관이 없어요. 인수분해 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체 항이 3개였던 거를 하나의 항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요 됩니다. 내림차순 할 때요 마찬가지로 A제곱으로 내림차순 안 하고 B의 제곱으로 내림차순 하던 C의 제곱으로 내림차순 하던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림차순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연습해 보시고요. 806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숫자를 문자처럼 봐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 항에서 11의 세제곱, 두 번째 항에서도 11의 세제곱 있습니다. 그러면 항이 총 2개밖에 안 되니까 공통인수 11의 세제곱이랑 심지어 5랑 5의 배수 15니까 5까지도 나눠주면은 5 곱하기 11의 세제곱 일단 문제 한 번 더 쓸게요. 근데 15라는 거를 3 곱하기 5 곱하기 라고 쓰게 되면은 공통인수가 5 곱하기 11의 세제곱, 5 곱하기 11의 세제곱이 보인다는 거죠. 최대한 묶어낼 수 있는 게. 그래서 는 5 곱하기 11의 세제곱으로 묶고
남는 게 a 더하기 뒤에서는요 이거 나왔으니까 3 괄호 열고 a 플러스 1이니까 3a 플러스 3 쓰면 되겠네요. 3a 플러스 3 그러면 5 곱하기 11의 세제곱 곱하기 4a 플러스 3 괄호 열고 되겠네요. 근데 어떤 정수에 제곱이 돼야 된다,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곱수가 된다는 거는 소인수분해 하였을 때, 그 다음에 지수가 짝수여야 된다는 거.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에 대한 지수가 짝수여야 된다는 거. 지금 보니까 5가 한 번 곱해져 있고 11도 3번 곱해져 있으니까 둘 다 홀수죠. 그럼 얘는요 최소한 5는 한 번 더 곱해서 5의 제곱이 되어야 되고 11은 한 번 더 곱해서 11의 4제곱이 되게끔 해주는 이 4a 플러스 3이라는 애는 5랑 11이 최소한 한 번 더 곱해져 있는 얘네의 배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a 플러스 3이라는 거는 5 곱하기 11의 배수다. 오케이? 그러면 4a라는 거는 5 곱하기 11의 배수라는 표현은요 계산하면 55니까 4a 플러스 3이라는 거는 55에다가 어떤 게 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곱해질 수 있는 수를 k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55k. 그러면은 가장 작은 자연수 물어봤으니까요. 일단 k가 1일 때 되는지 한번 볼까요? 4a가 정확히 55에서 3을 뺀 52가 되는지. 근데 52가 딱 4의 배수여서 괜찮습니다. a는요 13 되겠네요. 가장 작은 자연수 a 13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55의 배수면은 항상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조차 제곱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k라는 것도 제곱수는 제곱수여야 됩니다. 근데 그 제곱수 중에 제일 작은 1을 넣어봤던 거예요. k가 1일 때. 만약에 52가 4의 배수가 아니어서 a가 자연수가 안 나왔다면은 k제곱 이 k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다음으로 작은 수는요 1 말고 2가 오는 게 아니고 2의 제곱인 4가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1만 넣어봤더니 4의 배수가 되어서 a가 13이라고 나왔던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 807번은요 조금 괄호 안에 항이 많아서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사실 둘이 별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전체 꼴이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준 거랑 둘이 빼준 거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위아래로 써줄게요. 루트 6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빼기 1 왼쪽 거, 오른쪽 거는 루트 6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2 더하기 1. 그럼 얘네들을 더해주면요 부호가 반대인 것들은 사라지고 얘네는 2배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3 되겠네요. 2배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3. 근데 만약에 빼줬다면은 걔는 앞에 둘은 사라지고 뒤에 거는 또 2배가 돼서 2배의 루트 2 빼기 1이 됐겠네요. 근데 합차 공식은요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준 거랑 빼준 거를 서로 곱하죠. 더해준 거랑 빼준 거를 서로 곱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라고 써주면은 얘는 4배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3 루트 2 빼기 1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 분배 법칙으로 그냥 계산을 해줘도 괜찮긴 한데 앞에 있는 얘를요 혹시 루트 3으로 묶어줄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루트 6이란 것도 루트 3 곱하기 루트 2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4 곱하기
두 번째 여기 괄호를 루트 3으로 묶었을 때 루트 2 더하기 1로 나오기 때문에 뒤에 합차공식 또 나옵니다. 그럼 얘는요, 뒤에 있는 합차공식이 2 빼기 1이 돼서 그냥 1이 됩니다. 그냥 지워져요. 그래서 답은 4루트 3으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루트 3으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 오케이? 다 하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요, 똑같이 네 문제 체크할게요. 810번, 811번, 812번, 813번 체크하고 풀어봅시다. 네, 다 푸셨나요? 810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A, B, C라고 나왔는데 A가 제일 작다라고 나왔네요.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 우리가 예전에 2학년 1학기 거 내용 나갈 때도요, 세 자연수,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는 표현은 분명히 했었습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요, A랑 A 더하기 1, A 더하기 2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가운데를 A로 잡아서 왼쪽 거는 하나 빼줬고 오른쪽 거는 하나 더해줬고, 아니면은 A 빼기 2, A 빼기 1, A라고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A, B, C라고 문자를 다르게 썼지만 어차피 앞에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B는 A에서 플러스 1을 해줬다고 쓸 수도 있고, 또 C는 B에서 플러스 1을 해줬다고 쓸 수 있죠. 근데 문자가 총 3개고 식도 문자가 3개니까 그냥 문자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B를 기준으로 A를 쓰면은 A는 B 빼기 1이 됩니다. 또 B를 기준으로 C를 쓰게 되면요, 걔는 또 B에서 1을 더해준 거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B 빼기 1, B 플러스 1이라고 다 쓸 수 있고요. 얘네를 대입할 수도 있을 텐데 얘네를 지금 대입하면은 조금 복잡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생각만 해놓고 나중에 대입합시다.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B 빼기 1, B 플러스 1. 얘네가 A고 얘네가 C다. 그러면은 주어진 식 간단하게 바꿉시다. A제곱 빼기 B제곱은 합차공식일 테니까 여기서 A 플러스 B, A 빼기 B 다 있었겠죠. 근데 분모에 A 플러스 B 있네요. 남는 거는 A에서 B를 뺀 거 남을 거예요. 그럼 뒤에서도 B에서 C 뺀 거 남을 거고요. 뒤에서도 C 빼기 A 남을 거예요. 왜? 분모에 각각 다 나눠질 게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의 차만 남는다고요. B 빼기 C, C 빼기 A. 여기서 이제 쓰면 되는 거죠. 뭐다? A 대신에 아까 바꿔놨던 거 B 빼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B 빼기에서 B를 뺐기 때문에 맨 앞에 숫자는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C를 뺀 것도 마이너스 1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에서 A 뺀 거는요 곱하기 2 될 겁니다. 지금 다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면은 그냥 2겠네요. 답은 4번.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811번. 얘는 주어진 미지수 A로 모든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봅시다. 세 원의 중심은 선분 AD 위에 다 있다.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BD의 중점이다. 또 BC는 3cm는 이미 그림에 나와 있고요.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A파이. 그러면은 여기가 둘레가 A파이네요. 그러면은 이 원의 반지름을 표현할 수 있겠네. A로 시작할게요. 둘레가 A파이라는 거는요 지름이 몇이라는 겁니까? 지름이 A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제일 안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요 R이라고 놓는다면은 이렇게 시작할게요. 만약에 AB라는 거를 R이라고 놓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를 이 R이라고 놓는다면은 이 R을 A로만 표현하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왜? 이 ER을 이용해서 전체 지름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넓이에서 여기 넓이를 빼주는 게 우리 목표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R을 A라는 문자를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A라는 문자는요, A파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원의 둘레니까 여기 있는 원의 둘레는 지름이 지금 2R 플러스 3이에요. 그래서 AC라는 거를 2R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원주가 A파이라는 건 지름이 A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름이 A라고 했으니까 크게 A다. 그러면은 2R 플러스 3은 A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만 일단 써놓읍시다. 여기까지만 써놓고 그 다음에 전체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 지름을 한번 써보면요, 여기 또 3이죠. 그래서 전체 지름은요 2R 플러스 3에서 또 3을 더한 거라고 쓸 수도 있고 A에서 3을 또 더했다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A라고 말고 일단은 R로 다 써볼까? 전체 지름이 2R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전체 반지름은요 2R 플러스 6의 절반이니까 R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네요. 그래서 AD라는 거 전체 지름을 2R 플러스 6이라고 쓰게 되면은요 큰 원의 반지름 그걸 R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고, 근데 작은 원 지금 뭐 하는 거죠? 가장 큰 원에서 지금 작은 원을 빼줘야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니까 큰 원의 반지름을 R 플러스 3이라고 하면은 작은 원의 반지름은요 현재 R이에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R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 넓이 빼야 되니까 구해야 되는 거 색칠한 넓이 R 플러스 3의 제곱 파이에서 R 제곱 파이를 빼주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R 제곱은 사라질 거고 6R 플러스 9 파이가 되겠네요. 근데 아까 관계식 찾아놨던 거 2R 플러스 3이 A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A로만 바꾸면 되겠네. 오케이? 근데 2R 플러스 3에 3배를 해주면은 6R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A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3A 파이가 되겠네요. 5번에 있죠? 자, 812번 볼게요. 다음 두 다항식이 공통인수다. 누가? x 플러스 y 플러스 2라는 게. 근데 지금 얘네를 인수분해해서 얘가 있는지 보려고 했더니 A라는 거를 몰라요. 또 B라는 걸 몰라요. 주어진 식에 x 플러스 y 보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들을 보면 x 플러스 y가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치환을 조금 합시다. 대문자 A, 대문자 B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치환을 대문자 X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래서 뭐를 X라고 치환할 건지 먼저 써줘야 되죠. X 플러스 Y를 대문자 X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대문자 A라는 다항식은 라지 X의 제곱 라지 X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됩니다. 또 B라는 식은요 라지 X 괄호 열고 라지 X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됩니다. 조금 전개해볼까요?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라지 X 플러스 A 플러스 1 되겠네. 또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 공통인수래요? 라지 X 플러스 2가 공통인수라는 거예요. 누구의? A랑 B의 공통인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라지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럼 나머지 괄호 열어주고 뭐가 와야 되지?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라지 x가 앞에 있고 이 뒤에 있는 인수도 일단 라지 x가 한 번 곱해줘야겠네. 곱해서 x 라지 x 제곱의 차수가 개수가 1이어야 되니까 또 아래도 라지 x는 와야 되는데 나머지 뒤에 상수가 뭐가 와야 될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a라는 거는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숫자가 몇이 와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3이 와야 되겠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아래식도요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 되려면은 뒤에 뭐가 와야 될까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5가 와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유추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숫자를 다 썼으니까 다시 또 왼쪽을 바라보면은 얘 상수항이 나오려면요 숫자끼리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을 곱한 결과가 a 플러스 1 됐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건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7입니다. 아래쪽에서도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5 곱하면은 b가 돼야 되니까 b는요 마이너스 10 됩니다. 그래서 a, b 다 찾았으니까 a에서 b를 빼주면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을 빼주는 거니까 답은 3이 되겠네요. 오케이. 마지막 813번 보겠습니다. 3의 24제곱 마이너스 1은 우리 보통 이런 문제는 여기가 2일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3이라고 해서 못 풀 건 없어요. 3의 24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먼저 해봤나요? 하셨으면은 써볼게요. 그 다음 또 12-1 나왔을 텐데 또 2로 나눠서 6 플러스 1, 또 3 플러스 1,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더 이상은 합차 공식이 안 되죠. 홀수가 나와버렸으니까. 짝수에다가 지금 홀수이니까 더 이상 합차 공식으로 더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20과 30 사이에 있는 두 자연수에 의하여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체크해 놓읍시다.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은요, 나머지가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다른 말은요, 인수로 가진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게 인수로 가진다라는 말이라는 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수정리라는 걸 또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인수분해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20하고 30 사이에 있는 인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이미 해놨으니까 20하고 30 사이에 있는 인수는요, 제일 끝에 보면은 27에서 1을 뺀 거는 26이고요. 또 27에서 1 더한 거는 28이겠네요. 둘 다 20에서 30 사이 숫자 맞죠? 벌써 찾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둘이 더해서 54가 되겠네요. 근데 나머지는 너무 크죠? 3의 6제곱이지 3, 6, 18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3의 6제곱은요, 뭐 9의 3제곱이라고 보면은 81 곱하기 3이니까 243, 거기다 1 더하면 244, 너무 큰 수죠? 그러면 얘는 더 큰 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 둘의 합을 구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C단계 문제는 일단 같이 먼저 풀어볼 거는 여기까지만 풀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숙제 포함해서 스스로 풀어보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단계는.